김경래의 최강시사. 네, 김경래의 최강시사 3부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남북교류를 북미 간의 진전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좀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무자급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 와중에 북한에서는 대미 라인 혹은 남북 라인 이 부분에서 좀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 나온 뉴스부터 좀 여쭤볼게요. 리성권 조평통위원장이 기용이 됐습니다. 이용호 외무상이 경질이 됐고요. 예. 이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 부의장께서는? 예, 그동안에 작년 한 해 동안 하노이 노딜 이후에 미국 통을 좀 외무상으로 전면에 내세워서 그 돌파구를 열어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리용호 외무상이죠. 그렇죠. 예. 리용호죠. 근데 그게 이제 성과 없이 끝났고. 네. 금년도에는 대내적으로 자력갱생을 기초로 한 정면 돌파전.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를 맞서서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네.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정면 돌파. 근데 그게. 네. 그것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교의 책임자가 미국 통이 굳이 필요 없다 이제. 미국이 입장을 바꿀 때까지는 미국 통이 필요 없고. 네. 오히려 그동안에 군사회담 수석 대표도 했었고 어떤 우리의 통일부 장관 격인 조평통 위원장을 했던 리선권이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대남통이죠. 네. 대남통 또는 통일전선 무 출신을 외교부 장관으로 외무상으로 안침으로 해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반미 국제 통일전선을 형성해가지고 외교 부분에서 정면 돌파.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대북 유엔 대북 제재를 정면 돌파하는 그런 외교를 전개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네. 아마 외국 주재 대사들 전부 다 본국으로 불러들여서 공관장 회의를 통해서 그런 지침을 좀 확정하고. 그리고 미국과 맞서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포석이라고 봅니다. 예, 네. 리성권 지금 조평통 위원장 같은 경우는요,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거는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가겠습니까? 뭐 이런 말로 알려져 있으니까 굉장히 좀 강성 이 정도로 알려진데 어떤 사람이에요, 이분은? 원래 군인이죠. 네. 군인이고 김영철 라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영철이 그러니까 북한의 정찰 총국장을 할 때 그 밑에서 군인으로서 남북 군사회담에 수석 대표로도 나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계급은 아마 대저까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별은 못 달았지만. 네. 약간 중성침과 실력을 인정받아서 일약 옷 벗자마자 조평통 위원장, 우리 이 통일부 장관 격이죠. 네. 그래 승진을 했다가 이번에 지금 외무상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남의 최일선에서 일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을 통일전선 차원에서 외교를 끌어나가겠다. 이런 이제 이 포석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선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글쎄 이제 그게 앞으로 조금 그 관전 포인트인데. 네. 지금 당적 서열은 그게 높아요. 예. 그 정치국 아마 거기는 후보위원쯤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이 리성권은 그냥 중앙위원만 당초 중앙위원이죠. 네. 그 정도만 들어가 있는데 더구나 최선희는 지금 김정일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무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북한의 권력 서열 면에서는 최선희가 훨씬 높다. 그래서 그게 불편하면 이제 뭐 바꿔줄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당분간
최선희를 그대로 놔둘지 아니면은 이성권이 마음대로 이 지휘를 할 수 있도록 잠시 자리를 비켜줄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공관장 회의 끝나고 나면은 아마 네. 무슨 그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큰 어떤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어떤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미국한테 이제 우린 미국의 그 목매는 그런 상황은 끝났으니까 네. 셈법 바꿀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네. 알아서 해라. 우리는 러시아하고 이제 손잡고 나간다. 저 국제부장을 그러니까 리수영이 맡고 있던 당의 국제부장 네. 다른 말로 하면 요즘은 외교 담당 그 당 부위원장을 저걸로 바꾸지 않았어요. 국제부장을 네. 러시아 대산 출신 김영준호 그러니까 러시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국제부장으로 앉히고 네. 그다음에 군인 출신으로서 강경파인 대남라인 통일전선부 출신을 외무상으로 앉히는 거 보면은 네. 그 중국 러시아와 손잡고 반미 국제 통일전선을 형성하면서 외교 부문에서 정면 돌파를 하려고 그러는 그런 정책의 네. 의지가 예. 담긴 인사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그렇고요. 우리 얘기를 좀 해보면요.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신년사 그리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 운신폭을 넓혀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네. 강경화 외교장관, 이도훈 본부장도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 대사가 제동을 거는 발언을 했습니다. 워킹그룹하고 협력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청와대도 입장이 나온 것 같은데. 예. 예, 통일부 대변인 그 예. 담화가 나오고 성명이 나오고 청와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거죠. 예. 부적절하다는 그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예. 이게 대사가 여기 주재국의 대통령인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 반대한다고가 견제구를 날리는 것은 일종의 주권 침해입니다. 이미 정부에서 그렇게 성격 규정을 했지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비문관계를 하기 전에 예.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도 될 만큼 우리가 그 처신을 우리 여론이 예. 여론 내지는 우리 정치권의 지도부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길을 키워주지는 않았나 하는 것도 반성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하. 아니 뭐 국회의원들이 전화만 하면 대사관에 가서 뭐 밥을 먹고 오는지 차를 마시고 오는지 모르지만 대사 만나가지고는 종북 좌파들이 대통령을 좌지우지한다.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였다는 얘기를 안 하나. 또 무슨 불려가가지고 뭡니까 지금 분담금. 방위비 분담금이요? 예.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그 30분 동안에 20번 했다고 하는데 횟수만 세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당신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게 우리가 이제 북미 간의 협상 사안인데 이렇게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압력을 넣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소. 이건 따져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우리 정치권의 지도급 인사들이 미국 대사관금 기고만장하게 만든 측면은 없는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또 일반 미국 통일하고는 학자들도 그 미국 대사관이나 미국 또 현지 워싱턴에 가기만 하면은 한미 동맹 그다음에 한미 공조 무슨 한미 협조 이걸 강조하니까 해리스 같은 사람은 이제 대사지만은 이게 이래도 되는 걸로 알고야만 발언했을 거예요. 그렇게 만든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 이거 반성할 대목입니다. 근데 이 해리스 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 개인의 캐릭터도 있겠지만은 뭐 미국 전체적인 뭐 전략 차원도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해리스 대사 얘기한 다음에 국무부 쪽에서도 해리스 대사 말에 힘을 실어줬단 말이에요. 뭔가 작전인가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예. 바로 그런 해석이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그 해석이 문제가 예. 미국 국무부 쪽에서는 이제 네. 이거 수습하는 차원에서 대사의 돌출성 발언이 아니라 네. 이게 폼페오 장관의 뜻이고 네.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물타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에 불과한 거고 예.
미국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우리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네. 결론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네. 이것은 정면으로 그야말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외교상으로 이렇게 그 무리한 짓을 하면은 이건 깊이 인물로 분류할 수 있어요. PNG.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고 하는 거. 예. 비엔나 협약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여론이 좀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미국 보세요.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 CNN 같은 그야말로 이 국제적인 명성을 날리고 있는 언론들이 난데없이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의 인종적 이 배경, 코스튬 이런 거 가지고 비난한다는 식으로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한 걸 그런 식으로 해서 물타기 하려고 그러는데 예. 미국 언론은 그런 짓을 하는데 우리 언론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지금 정 장관님을 불렀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근데 그나마 지금 KBS가 그걸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주니까 예.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 이번에 이 해리스 대사의 이건 정말로 외교에서 대형 사고인데 예.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 번쯤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미국한테 정말로 속국근성 내지는 식민지 근성을 발휘했길래 그 사람이 저러는가. 뭐 총독이라는 말을 쓴 국회의원도 있지만 네. 하여튼 그 말을 써야 될 정도로 우리가 미국한테 너무 그렇게 굽실굽실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그 배경이 사실 이제 남북 북한 개별 관광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정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금강산이나 개성 쪽으로 올라가는 저기 DMZ를 통과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미 해리스 대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미국 그 국무부 장관도 해리스 대사가 뭐 잘못 틀린 말을 한 거 아니다 하는 식으로 오면은 여기 DMZ를 관리하고 있는 유엔사 사령관은 문을 안 열을 겁니다. 그러나 개별관광 못할 건 없어요. 어차피 그룹 투어라는 것도 있잖아요. 여행사가 모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3국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중국이나 그 단독으로 해서 들어가든지, 네. 응? 아니면은 저쪽에 훈춘 쪽으로 해서 북한으로 들어가가지고, 네. 또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들어가서 기차를 타고 북한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몇 박 며칠로 특히 그쪽으로 중국 쪽으로 해서 백두산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중국 쪽으로 들어가서 뭐 북한 땅으로 들어간 뒤에 삼지연을 통해서 백두산 가는 관광 프로그램을 북쪽이 개방하는 경우에 네. 아마 본물 터질 겁니다. 그거 못 막을 거예요. 그건. 근데 이제 개별 관광은 지금 유엔 대북 제재 해당이 없으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손바닥이 마주쳐야지 소리 난다는 표현도 썼잖아요, 대통령이. 북한이 이걸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북한 비자를 안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 우리. 아니, 예. 그러니까 이제 비자 문제를 예. 그 전에는 개별적으로 받았어요. 예예. 근데 이제 금강산 할 때는 단체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자라기보다는 방북 승인이죠. 근데 네. 우리가 그다음에 남북 협력 교류협력법에 근거 따라서 북한 지역에 체제하는 동안 신변 안전과 무사 교환을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우리 쪽에서도 방북 승인을 해줬는데 네. 이제 북쪽에서 포괄적으로 개별 관광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신변 안전과 무사 교환을 보장한다는 얘기를 공식화하고 공적으로 선언하고 그룹 투어식으로 해서 뭐 백두산도 열고 또는 뭐 신의주로 해서 들어가가지고 네. 단독 신의주로 해서 평양 관광을 열어주면은 그러면은 뭐 능히 하고도 남죠. 유엔 사령관 내지는 미국의 눈치 안 보고도 얼마든지 북한 땅에 개별 관광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북한이 진짜 우리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느냐, 호응을 하느냐, 요 부분도 있고, 우리도 이제 오이사 조치를 그러면 이제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오이사 조치는 뭐 풀어야 돼요. 오이사 조치는 어쨌든 것이 그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사건 때문에 나왔지만은, 네. 그런데 그건 풀어야 되고. 사실 이게 정권 초에 풀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만은. 아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미국 현지 대사가 주한 미국 대사가 저렇게 견제구를 날리는데 또 이쪽에서는 그쪽에 또 다시 또 반박하고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옥신각신하는 장면을 지금 북한이 유심히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네. 과연 문재인 정부가 금년에는 미국이 발목을 잡더라도 뿌리치고 올라오는가? 그 봤다가 그 확실해지면은 그다음부터는 대통령이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았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당장 유엔 대북 제조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 뭐 DMZ 평화지대화라든지, 네. 아니면은 동경올림픽 공동응원이라든지, 예. 또는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그 대체. 유치를 위한 공동 보조라든지 이런 것은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제재에도 해당 없고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북한이 거기에 슬그머니 호응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잡는 발목 잡는 것을 확 뿌리치고 올라오면은 오케이 됐다. 미국이 태도를 바꿀 때까지는 당분간 남쪽 그거 좀 얘기 좀 해가면서 숨통 좀 트이자.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뭐 그 부분이 먼저 상반기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평통자문회의 정세현 수석 부의장이었습니다.